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치합니다. 여러분 모두 안전운전하고 계신가요? 인구의 60%가 운전면허를 소지할 만큼 대한민국은 운전자들의 천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엔 차량 공유 서비스까지 활발해지면서 이 운전대를 잡는 연령 자체가 낮아지다 보니까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지를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운전자 보험이죠.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은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파헤쳐보는 시간 마련해놨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도 오늘은 민식이법을 키워드로 다양한 운전자 보험을 비교 분석 한 번에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최근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달라진 운전자 보험, 보험플랜 119에서 확실히 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는요, 전화와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보험 고민 확실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2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으로 많은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운전자가 아무리 주의해서 운전을 해도 사고는 찰나의 순간이죠.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게 되는데요. 최근 민식이법 시행도 이슈가 되는 만큼 오늘은 교통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 준비 방법 이성일 전문가님께서 살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일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그 핫한 이슈가 요즘에 많이 되고 있는 이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좀 파헤쳐 보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성인들 요새 뭐 운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죠. 그러면 저한테 물어봅니다. 나는 자동차 보험이 있는데 꼭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냐라고 이제 물어보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자동차 보험하고 이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좀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게 되게 되면 이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는 이제 책임보험이라고 하게 되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강제보험이죠. 나라에서 강제보험이기 때문에 이 책임보험을 가입을 해야지만 자동차를 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임보험과 조금 더 보장이 이제 광범위하게 보장이 되는 이제 종합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책임보험과 이 종합보험을 합친 게 이제 자동차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요. 이 자동차 보험은 우리가 이제 제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예를 들어서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를 제가 뒤에서 앞차를 이제 받았을 때 제가 가해자가 되는 거죠. 가해자가 됐을 때 그 상대방의 차, 그러면 대물이죠. 상대방이니까 대물. 그리고 그 상대방이 다쳤을 경우에 병원을 가야 되게 되면 대인 담보. 이 대인 담보에 대해서 이제 그 제 보험사에서 차량값하고 사람이 다친 거와 병원비 그리고 뭐 위자료 등등 요것서 이제 이 자동차 보험에서 이제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운전자 보험은 뭐냐? 운전자 보험은 제가 이제 가해자가 됐을 때 어떤 뭐 12대 중과실이라고 하는데요. 그 횡단보도에서 제가 횡단보도에 이제 그 보도 사고를 냈을 경우에 그 상대방이 이제 그 다쳤을 때 병원비 가는 거하고 이제 위자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자동차 보험에서 해주겠지만 제가 이 사고를 내고 상대방하고 그 합의를 볼 경우 합의는 자동차 보험에서 봐주는 게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개인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운전자 보험이 필요한 건데요. 예전에 운전자 보험 갖고 계신 분들은 그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라고 해서 최대 3천만 원까지가 가입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제가 그 상대방하고 제 돈 안 들이고 운전자 보험에서 합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고를 내게 되게 되면 나라에서 벌금이 나옵니다.
벌금이 나오게 되면 나라에서 최대한 나올 수 있는 벌금 자체가 2천만 원이 돼요. 그래서 이 2천만 원까지 이 운전자 보험에서 지급을 다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벌금과 이 상대방 형사합의 같은 경우는 자동차 보험에서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운전자 보험이 상당히 필요한 보험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주 이제 상당히 이 핫한 이슈가 됐어요. 이 운전자 보험 자체가 모든 보험사도 마찬가지고 왜 그러냐면 이제 민식이법이라는 게 생겨서 이제 상당히 핫해졌는데 이 민식이법이라는 거는 이제 2019년 이제 9월에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우리 민식이가 안 좋은 일로 이제 사고가 당했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이제 국회에서 이제 민식이법이 올라가고 해서 이제 5월 3월 달에 이 민식이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민식이법 같은 게 뭐냐? 어린이 보호구역. 요즘 이제 뭐 뉴스도 보게 되면 이 어린이 보호구역이 30km 이내이기 때문에 이 어린이 보호구역을 또 피해서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어린이 보호구역은 당연히 어린이를 보호하게끔 만들어 놓은 구역이죠. 그래서 이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신호등하고 가속 단속 카메라 그리고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이제 사망이나 어린이한테 상해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그 가해자한테 특정 범죄 가중 처벌이라는 거를 이 두 가지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국회에서.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요약을 해드리게 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관한 법률 제5조하고 이제 5조 13항이 신설이 됐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는 당연히 있는 거고요. 어린이가 사망 시때는 최소 징역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있고요. 이건 벌금형이 없습니다.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근데 상해가 이제 애가 다쳤을 경우에는 징역 1년 또는 1년에서 15년 그리고 또는 벌금 500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이제 이 민식이법이 좀 잘못됐다 그래서 조금 또 사회적인 이슈가 돼갖고 국민청원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지만 어쨌거나 지금은 이 민식이법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계신 운전자 보험이 어떻게 이 민식이법까지 보장을 해주는가라는 거를 잘 보셔야 되세요. 그리고 이제 도로교통법 12조 4항이 이제 5항이 또 신설됐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하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이 과속 카메라가 설치가 의무화가 됐습니다. 이제 저희 동네 같은 경우도 이 신호등하고 과속 카메라가 얼마 전에 설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상해 또는 사망을 하게 되게 되면 저희가 아무리 안전운전을 하고 앞뒤 좌우로 다 보호 운전했다고 해도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나오더라도 다치거나 사망을 하게 되면 상당히 저희들한테는 불이익이 많이 가는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게 되면 운전을 하게 되면 이제 운전자 보험의 이제 12대 중과실, 이 12대 중과실에서 이제 저희 음주 사고, 그 다음에 무면허 사고, 요거는 이제 좀 제외를 시키고요. 이제 이 중과실을 하게 되게 되면 저희는 무조건 상대방하고 형사 합의를 봐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형사 합의를 꼭 봐야지만 제가 조금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 위반, 속도 위반, 제한 속도 초과죠. 어린이 보호구역 30km 있을 때는 30km 이상 초과가 되게 되면 무조건 속도 위반이 되는 거고요. 이 속도 위반으로 인해서 사고 내시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앞지르기 끼어들기 위반, 요거 끼어들기 위반 구역도 있기 때문에 그 구역 내에서 또 사고가 나게 되면 또 안 좋으신 거고, 중앙선 침범은 당연히 안 좋고요. 그다음에 횡단보도 사고, 이 횡단보도 사고하고 이 속도 위반 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건데요. 이 12대 중과실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에서는 어떤 합의도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운전자 보험에 갖고 계신 운전자 보험에서 다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이 우리나라의 이제 이 교통사고의 피해 정도에 대해서 좀 잠깐 좀 보게 되게 되면 당연히 경상사고가 비중이 높아요. 그냥 뭐 요추, 뭐 허리, 뭐 경추, 목 해갖고 염자 해갖고 이제 입원하신 분들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뇌진탕까지는 이제 좀 발생이 좀 되는데 경상사고 비중이 정말 높습니다. 경상자 수가 사망 중상자 수보다 훨씬 더 많고요. 그 다음에 2014년도보다 2018년도가 훨씬 더 교통사고로 인해서 입원하시는 분들이 또 훨씬 많고 통원하시는 분들이 또 많죠. 뭐 웃긴 얘기로 뭐 제가 뒤에서 뭐 저를 쿵 하고 박았을 때 그냥 뭐 일단 뭐 목부터 잡고 나오죠. 이제 그랬을 경우는 뭐 경추염자 뭐 이제 2주 정도 아주 간단하게 진단이 나오는 건데요. 근데 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사고 건수가 이제 2018년 기준인데요. 이제 435건 정도 됐고요. 사망이 좀 있습니다. 3명 정도 있고 경상자 수가 295명이에요. 이거는 그냥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골절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갖고 계신 운전자 보험, 뭐 저도 운전자 보험이 있어서 이번에 제가 이 민식이법 때문에 저도 바꿨지만 이 지금 갖고 계신 운전자 보험이 내 범위가 보장 범위가 얼만큼 되는지 한번 좀 잘 살펴보셔야 되세요. 자동차 사고 부상 보장이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이제 자동차 벌금이 얼마가 있는지. 옛날에 갖고 계신 운전자 보험은 벌금은 2천만 원일 것이 2천만 원까지밖에 안 되실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 사고 부상 보장은 상대방한테 주는 게 아니라 저도 다칩니다. 저도 다치기 때문에 제가 운전을 하든 안 하든 이거는 운전을 하든 안 하든이에요. 운전을 하든 안 하든 제가 가해자든 피해자든 제가 허리를 다치거나 목을 다치거나 뭐 뇌진탕이 걸렸을 경우에 이제 저희가 1에서 14등급을 나누는데 보험사에서 나누는 겁니다. 이건 나라에서 나누는 게 아니라 보험사에서 나누는 건데 14급 정도가 되게 되면 차 대 차로 제가 운전하고 상대방이 또 운전했을 때 차 대 차로 했을 때 14급이 돼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만 찍어도 30만 원이 지급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가족, 저 말고 가족도 있잖아요. 가족분들도 이제 같이 동승을 했을 경우에 부상이 발생됐을 경우에도 10만 원이 지급이 돼요. 근데 예전에 아주 옛날에 가입돼 있는 운전자 보험은 5에서 10만 원, 14급 기준인데요. 5에서 10만 원 정도, 5에서 1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됩니다. 이건 이제 11에서 14등급, 14등급 기준에서 했을 때 5만 원에서 10만 원을 우리가 갖고 있는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을 해줬어요. 그런데 요즘은 좀 많이 보상을 해주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보면 벌금, 이 민식이법 때문에 스쿨존 최대 3천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3천만 원. 최대 3천만 원, 스쿨존 3천만 원이고요. 여기 이렇게 돼서 2천만 원 더하기 1천만 원 해갖고 총 3천만 원. 그리고 이제 또 이 자동차 사고 벌금이라는 게 대물에 대해서 벌금이라는 담보가 또 새로 생겼는데요. 옛날에 운전자 보험 갖고 계신 분들은 요거 없으실 겁니다. 이 담보 자체가. 그래서 이 대물에 대한 벌금이 또 나라에서 벌금을 매길 수가 있는 게 최대 500만 원까지이기 때문에 이 또 최대 500만 원까지 벌금 담보가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전자 보험에서 제일 중요한 이 벌금하고 그다음 교통사고 처리 보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합의금이에요. 상대방하고 합의를 봐야 되는. 예전에 갖고 계신 운전자 보험 보시게 되면 여기다 3천만 원 써 있으실 겁니다. 3천만 원 써 있으실 건데 지금은 이제 뭐 어깨 누적이 2억이에요. 근데 뭐 회사들마다 틀리지만 요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1억까지 들어가는 거고 모 회사 같은 경우는 또 2억까지 들어가는데 요거가 나는 교통사고 합의금이나 1억이 좀 부족하다. 그렇게 되시게 되면 다른 보험사에다가 또 1억을 가입을 하셔야 되는. 그럼 뭐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10,000원짜리 뭐 2개 해갖고 이제 2억까지도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좀 보장법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또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자부상이라는 게 자동차 부상입니다. 자동차 부상으로 했을 때 이 3중 보상. 이 자동차 부상은 이게 옛날에는 뭐
이거를 중복으로 막 가입을 해갖고 500만 원, 뭐 1000만 원, 뭐 2천만 원까지 만들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요거가 손해율이 워낙 많아서 또 이제 업계가 누적을 잡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부상은 업계는 50만 원, 차대차는 이제 60만 원까지 이제 가입이 가능할 수밖에 없고요. 벌금은 어차피 비례 보상이 안 되는 중복 보상이 안 되는 거고 비례 보상만 되는 거기 때문에 중복 가입이 불가가 되세요. 그리고 하지만 이 예전에 가입되어 있으신 이 벌금이 2천만 원만 있으신 분들은 이제 벌금이 3천만 원까지 올라갔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1,000만 원은 따로 예전에 운전자 보험을 난 계속 유지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1,000만 원은 따로 중복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중복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요 자동차 사고 벌금 대물에 대한 거는 중복 가입이 불가하세요. 그래서 보면 이 자동차하고 이제 가족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뭐 무조건 제가 뭐 8촌이 뭐 탔다고 사돈이 8촌까지 탔다고 해서 가족으로 쳐주진 않고 동승자로 쳐주진 않습니다. 이 자동차 부상의 3중 보상을 보게 되면 자동차하고 차대차, 그다음에 가족 동승 이 보게 되면 이 가족 동승은 가족의 범위는 이 제가 보장을 받는 피보험자가 내가 보장을 받는 사람을 피보험자라고 하게 됩니다. 이 피보험자의 부모, 그다음에 양부모, 계부모, 그다음에 제 배우자의 부모. 그러니까 뭐 제가 남자니까 뭐 장인 장모님이시겠죠.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제 뭐 배우자, 그다음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이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조금 이 법률상으로 좀 애매한데요. 요거는 주의해서 이 사람들은 부부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증인이 있어야 되고 증거가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며느리 또는 사위까지가 이 가족의 범위라고 보면 됩니다. 뭐 6촌, 8촌은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의 범위를 조금 보게 되면 자동차는 뭐 제가 운전하는 뭐 승용차도 있고요. 승합차, 그다음에 화물차, 특수차, 뭐 이륜차가 있는데 이 이륜차는 요새 뭐 또 말이 많죠. 전동 킥보드. 이 전동 킥보드는 원래는 이륜차 운전 면허증이 있어야지만 몰 수가 있는 거지만 요새 그냥 아이들도 몰고 다 하지만 그게 조금 사회적인 문제를 좀 대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륜차 같은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는 면허를 따서 운전하는 게 제일 좋으세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사고 부상 같은 경우는 이 운전자 보험에서는요 차와 차대인 그러니까 물건하고 사람과 같은 경우는 100% 다 커버를 합니다. 100% 다 커버를 하고요. 차대차는 이제 88.1% 정도가 커버를 하고 이제 차대인 가족 동승 같은 경우는 이 아까 말씀드린 가족 그 동승 부상 위로비 같은 경우 그런 거가 담보가 탑재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도 한번 갖고 계신 운전자 보험에서 한번 보시면 좋고요. 이제 요즘에 모든 손해보험사가 다 업그레이드된 운전자 보험을 다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A란 보험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요.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보험 해지하신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근데 보험은 제일 먼저 해지하지 마시고 제일 마지막에 다시 한번 10번, 뭐 20번, 100번 정도 생각 한번 해보시고 해지하시고요. 해지는 절대 안 권해드립니다.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그 담보를 좀 조정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담보 조정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업그레이드 운전자 보험 그 사람들은 본전 심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보험료를 냈는데 내가 이만큼 보험료를 좀 돌려받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무해지라 그래서 뭐 해지 환급금을 좀 많이 돌려주는 보험도 나오고 했지만 이 운전자 보험도 이 본전 생각을 하신 분들이 위해서 좀 나왔습니다. 이게 페이백이라는 건데요. 이 운전자 보험도 이상하게 이 납입 면제 기능을 탑재를 했습니다. 이 회사 자체가. 이 납입 면제는 교통사고로 50% 이상 휴유장애가 발생이 됐을 경우와 1에서 7등급의 부상이 됐을 경우에는 납입 면제가 됩니다.
이 납입 면제가 예를 들어서 20년 납, 뭐 20년 만기로 했는데 뭐 3년째 납입 면제가 발생이 됐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러면 이 보험 어떡하지? 근데 이 회사 자체가 출시를 한 게 뭐냐면 3년 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다 돌려드리고요. 나머지 17년은 그냥 보장만 해드립니다. 이게 페이백 기능인데요. 그러면 또 어떻게 또 얘기하냐면 19년째, 20년 만기인데 19년째 사고가 나서 납입 면제 기능이 발생이 됐어요. 그럼 19년 동안 냈던 보험료를 다 돌려드리고 나머지 1년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납입 면제 기능이 상당히 좋은 기능이지만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보험은 가입을 하셨을 때 보험금을 안 받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안 받으시는 게 건강하게 사시는 거라고 증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업그레이드 만약 운전자 보험을 지금 나는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다 아니면 아예 그냥 새로운 걸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 요 페이백 기능이 있는지 그다음에 납입 면제 기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보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1에서 7등급 하고 이제 교통사고 후유장이 50% 이상, 그다음에 이제 페이백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러면 내가 이 1에서 7등급 받기가 정말 힘들지 않냐라고 물어보신 분 계세요. 이게 7등급 받기는 좀 쉽습니다. 그러니까 7등급은 좀 크게 다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저희가 이제 에어백이 터지게 되면 이 갈비뼈가 나가는 확률이 좀 많습니다. 근데 갈비뼈가 3개가 금이 가면 8등급이에요. 그 다음에 쿵 했으니까 머리가 다치잖아요. 머리가 이제 울리잖아요. 그럼 뇌진탕 진단을 받습니다. 뇌진탕 진단을 받으면 11등급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7등급에 포함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이 보험의 약관을 보게 되면 이 11등급하고 이 8등급하고 이렇게 더해서 한 단계 위로 등급을 봅니다. 그래서 7등급이 나와요. 그래서 납입 면제 기능이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이 7등급은 1급은 1에서 3급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 이거는 거의 뭐 죽다가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근데 7급 같은 경우는 상당히 웬만하면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좀 정말 많습니다. 이게 평균 정말 많이 받고 7등급은 등급 진단을 많이 받고 계세요. 진단을 평균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한 450명 정도를 계속 7등급을 받아갖고 보험금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뭐 이 회사 같은 경우 뭐 하나의 회사 같은 경우가 한 400명 정도가 되면 다른 회사 같은 경우도 다 더하게 되면 꽤 많은 7등급을 진단을 받겠죠. 그다음에 이제 연만기 페이백이라서 자본한 1에서 7등급 진단 시하고 그러면 납입 면제, 그다음에 납입한 보장보험료를 전체 다 환급을 해드리는 거고요. 새만기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런 납입 면제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운전자 보험을 이제 가입을 할 때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할 때 이 운전자 담보만 들어가느냐? 아닙니다. 운전자 담보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 면허증만 갖고 그다음에 갖고 있는 사람이 가입을 해야 되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이 안에 운전을 안 해도 가입이 가능한 담보, 특히 상해 담보 같은 경우가 이제 있기 때문에 이 상해 담보 같은 경우를 좀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이 보험료 자체, 이 보험료가 되게 궁금하시겠죠? 이 보험료가 되게 궁금하실 텐데요. 이 보험료가 이 A란 회사에 보시게 되게 되면 기본 계약입니다. 자동차 사고 부상 보장이 1에서 7등급 같은 경우는 이제 1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고요.
자동차 사고 부상 보장이 이제 차대차 사고 했을 때 5천만 원까지 넣고 변호사 비용 예전에 가입돼 있으신 분 이 변호사 비용은 500만 원. 그 전에 가입돼 있으신 분들은 800만 원이 최고였지만 지금은 2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사고 벌금 이제 3천만 원 민식이법 때문에 3천만 원. 근데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2천만 원이지만 지금 1천만 원까지는 추가로 가입이 가능하신 거게 있으신 거고 벌금 대물은 예전 운전자 보험 없으시기 때문에 그냥 500만 원만 있고요. 교통사고 처리 비용은 이제 1억까지가 이제 가능합니다. 근데 또 이 운전자 보험 자체가 또 웃긴 게 뭐냐면 아까 상해 담보도 특약으로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홀인원 비용 골프 치시는 분들 거의 운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홀인원 비용도 250만 원까지도 여기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 보험료가 운전자 보험은 보험료가 되게 저렴합니다. 뭐 TV 광고도 많이 하죠. 만 원에 뭐 행복, 뭐 그래서 만 원이면 가입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담보를 다 넣었을 경우에 그냥 기본형은 13,900원 정도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나이 면제 기능이 있고 페이백 기능이 있는 거 14,415, 한 500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세요. 그러면 당연히 500원 정도 더 넣고 이 페이백으로 하는 게 좀 낫겠죠. 그러니까 남성은 운전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여성보다 좀 운전자 보험이 조금 비싸고 그렇지만 여성분들은 11,000원 정도. 그래서 40세 기준입니다. 40세 기준이고요. 직업급수는 1급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이 운전자 보험을 또 최종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민식이법 제정으로 인해서 이제 기존 운전자 보험을 저희가 갖고 계신 운전자 보험 있잖아요. 그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으신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질병 보험 같은 경우는 암이 걸리거나 뭐 뇌, 그다음 심장 뭐 등등 뭐 팔대 납입 면제 기능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는 운전자 보험도 납입 면제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특별히 납입 면제와 페이백 기능이 들어있는 운전자 보험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든 하지 않든 교통사고 시에 후유장애 1에서 14등급 중에 7등급 이내만 포함이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는 납입 면제 기능이 들어있다고 하고요. 게다가 그동안 냈던 보험료까지 모두 돌려받는 페이백 기능까지 들어있다고 합니다. 여러 운전자 보험 중에 납입 면제 기능이 없는 상품도 있다고 하고 이렇게 페이백이 되는 상품은 유일하게 한 회사라고 하니까 지금 운전을 안 하시는 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일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자, 납입 면제라는 게 이제 뭐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운전자 보험은 이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네, 그 납입 면제 같은 경우는 그 범위가 교통사고로 후유 장애가 발생이 되는 경우입니다. 50% 이상과 그다음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이제 부상 등급이 있는데 1에서 7등급 이 안에 포함이 되게 되면 납입 면제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이 7등급 같은 경우는 받아서도 안 되지만 솔직히 받기는 쉽습니다. 뇌진탕하고 뭐 골절 같은 발등 골절만 돼도 7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이 약관을 보시게 되면 아까 저 갈비뼈 골절이 3개가 됐을 때 8등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거는 이 8등급 하고 그다음에 뇌진탕은 11등급. 그래서 7등급이 포함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이거 아시는 분들은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요 11등급, 8등급을 받아도 이 윗단계 등급을 주기 때문에 납입 면제 기능은 충분하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교통사고 후유장애 50% 이상과 이제 1에서 7등급 사이에 안에서 등급만 받게 되면 납입 면제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골절이나 뇌진탕만 되더라도 1에서 7등급의 후유장애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보험료는 전혀 내지 않고 보장만 가져가실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최근에 또 운전자 보험이 많이 업그레이드 된 것 같은 게 페이백 기능이 정말 특별해 보이는데요. 이거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이 A라는 회사가 이 페이백이라고 좀 만들었는데요. 이게 좀 웃기죠. 이 페이백이라는 건
본전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보험 같아요. 내가 낸 보험료, 내가 사고 났을 때 어떻게 뭐 나중에 좀 돌려받을까? 이게 솔직히 만기 환급금은 없습니다. 만기 환급금은 이제 없는데요. 이게 뭐 만기 환급금 있게끔 만들 수도 있지만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없게 만드시는 게 좋은 거기 때문에 그냥 제로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 건데, 예를 들어서 20년 만기 때 제가 열심히 보험료를 뭐 15,000원씩 뭐 10,000원씩 부었다고 치고요. 10년째 가서 제가 나이 면제가 제가 7등급을 받았다고 해갖고 납입 면제 기능이 생겼다고 예를 들면 10년째면 120만 원을 내겠죠. 이 120만 원을 냈을 때 제가 보장은 보장대로,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7등급에 대한 보장은 보장대로 다 받고 내가 낸 돈 120만 원도 다 돌려받습니다. 다 돌려받고 나머지 10년은 제가 단돈 10원도 안 내면서 이 10년 동안은 이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보장만 받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페이백 기능 자체가 내가 나이 면제 기능이 발생을 했을 때 내가 낸 돈 다 돌려받고, 이자는 주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내가 낸 돈 다 돌려받고 나머지 남은 기간 동안은 보장만 받는 기능이 페이백 기능입니다. 이왕이면 본전까지 생각해서 페이백이 되는 운전자 보험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예전에 운전자 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게 이제 조금 이제 딜레마인데요. 예전에 운전자 보험 가입하신 분들 10,000원에 딱 가입이 되어 있으신 분들이 대다수세요. 저도 10,000원짜리를 저도 이번에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이번에 나온 걸로 가입을 했는데, 이 10,000원에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3,000만 원이고 벌금은 2,000만 원, 변호사 비용은 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럴 경우에 내가 이거 낸 돈 아까운데? 라고 생각하셔서 분들은 그냥 이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조금 업그레이드된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더 낫지만, 저는 이 10,000원도 그냥 아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10,000원은 그냥 나가는 거고 업그레이드된 보험으로 가입을 하셔도 10,000원은 10,000원 이상은 나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20,000원이라는 돈을 내셔야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운전자 보험은 어차피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나중에 만기환급 때 못 돌려받으시는 거니까 예전 운전자 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과감하게 10,000원대로 20,000원을 내지 마시고 12,000원, 13,000원, 뭐 비싸봤자 15,000원 그 정도로 가입을 하시는 게 오히려 저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운전자 보험을 상해 보장으로도 가져갈 수 있다고 하시던데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이 운전자 보험에 아까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렸는데, 운전자 보험 운전하는 사람만 가입을 하느냐? 아닙니다. 이 운전자 보험은 운전을 안 하시는 분, 내가 면허증 없어도 이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하세요. 그러면 왜 운전 안 하는데 면허증도 없는데 운전자 보험 가입을 해야 됩니까? 예, 운전자 이 담보는 다 뺍니다. 저희가 이 유병자 보험도 많이 얘기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운전자 담보, 이 상해 보험 안에 이 운전자 보험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운전자 보험은 모든 보험사가 심사가 상당히 유예해요. 그리고 아무나 가입이 가능할 수가 있는, 내가 지금 아픈 상태에서도 가입이 가능한 운전자 보험을 판매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상당히 유효하기 때문에 이 운전자 보험 안에도 상해 수술비라든지 그다음에 상해 간병인 지원 일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간병인 지원 일당은 아시죠? 요새 저희도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병인을 지원을 해주는, 교통사고가 좀 크게 났을 때 아니면 내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제가 거동 못했을 경우에는 간병인을 지원해주는 그런 일당이죠. 이런 일당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골절 진단비 등등 이 상해 담보를 이 운전자 보험 안에 다 집어넣을 수가 있으세요. 운전자 다 보험을 다 빼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프고 보험이 가입이 안 되는데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운전자 보험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 상해 보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운전자 보험 안에 상해 담보도 다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운전을 안 해도 안 하시는 분인데 내가 보험이 가입이 안 되시는 분들은 꼭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하실 필요가 없고요. 이 운전자 보험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이성열 전문가님 모시고 라이프라닐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냈던 돈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페이백 운전자 보험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교통사고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해 간병인 지원 서비스까지 넣어갈 수 있으니까 상해 보험으로도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전화 문자 연락 주시고요.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 플랜 ABC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잘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테마 플랜 ABC의 주제는 민식이법입니다. 운전자 보험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김성중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뭐 이 민식이법 시행 때문에 정말 운전자 보험 가입으로 분주한 모습인 게요. 네. 바로 작년과 대비를 해도 정말 많은 분들이 찾으신다고 하던데요. 네. 그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뭐 3월 25일 날 민식이법이 이제 통과되면서 이 운전자 보험이 굉장히 좀 이슈가 됐거든요. 과거에는 운전자 보험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으셨어요. 사람들이 내가 자동차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네. 운전자 보험 또 들어야 되나? 운전자 보험이 뭔가 이렇게 돼 있는데 정말 이게 민식이법이 나오고 나서는 이제 스쿨존이나 학교 근처에서 특히 학원가 이런 스쿨존에서 예. 사고가 난다고 하면은 아주 큰 중범죄가 될 수 있는데요. 아마 이 우리나라 스쿨존에서 사고 나는 사고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법이 강할 정도로 예. 이렇게 신설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과거의 운전자 보험에 대한 중요성은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매년 이제 드는 보험이 자동차 보험이 있잖아요. 차가 예. 있으신 분들은 매년 1년마다 대인 대물 그리고 종합보험 그리고 자차 뭐 이렇게 자동차 손해 이렇게 해서 종합보험을 가입을 많이 하셨는데요. 거기다가 운전자 특약을 넣으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되게 저렴하게 넣으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예. 운전자 보험의 이제 중요성을 많이 못 느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사고가 난다고 하더라도 이제 교통사고가 나면은 뉴스에 나오는 큰 사고들이 이제 굵직굵직하고 큰 사고들이 이제 부상을 입거나 많이 다치게 되겠지만은 경미한 사고가 굉장히 좀 많거든요. 사실 예. 이제 한 2주 정도 염자라든지 이제 교통사고 이제 입원하기도 좀 애매한 그런 사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법이 신설되고 특정가해죄 처벌법이 신설되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학교 근처에서 저도 어제 운전을 하다가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쵸. 속도를 줄이게 되더라고요. 네. 지금 학교 근처에 가면은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이 신설돼서 이게 신호등 커버가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도로도 더 환해지고 굉장히 보기 좋은 모습이긴 한데요. 예. 근데 그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돌발적일 수도 있습니다. 막 달려다닐 수도 있고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후진을 하거나 주차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갑자기 튀어나와서 상해가 툭 쳐서 넘어졌더라도 우리 병원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쵸. 예전에도 그랬고 그렇게 됐을 때 상해 시에도 이게 만약에 법률적 위반이 된다 다치게 되면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굉장히 그 가해자가 피해를 많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요. 그래서 반드시 운전자 보험이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은. 네, 그러네요. 저번 달부터 굉장히 3월 말 이후부터 굉장히 운전자 보험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는데요. 이렇게 어린이 그 도로교통법이 변경이 되고 매우 중요한 가중처벌이 되었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은 반드시 이제 하나 정도 운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제 가입을 해야 되는 보험으로 이제 인식이 되었는데요. 일단 12대 중과실 아까 라이프 플랜 A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도 이게 12대 중과실을 자세히 봤는데 예. 보험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이제 신호위반, 뭐 속도 위반 이 정도는 다 알고 있고 뭐 신호등, 건널목 이런 정도 알고 있을 거예요. 중앙선 침범이라든지 차선 끼어들기. 근데 여기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쵸. 그리고 승객 추락 방지, 우리 승하차 시, 그리고 음주 당연히 안 되죠. 그리고 보도 침범, 그리고 화물차가 고정 안 됐을 때도 12대 중과실에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 보험에서는 무면허나 음주 사고에 대해서는 그 보장을 좀 받기가 굉장히 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음주운전이나 뭐 무면허 시에는 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운전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교통사고 피해 정도는 아까도 통계를 보셨듯이 예. 사실 큰 사고들은 뉴스에 나오는 사고들이 굉장히 큰 사고들이고요. 모 방송에서 이제 블랙박스를 통해 가지고 사연을 제보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사고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큰 사고로 이어지는 사고들이라 보시면 돼요. 사실 경미한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땅이 좁고 차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경미한 사고들이 많은데요. 특히나 이제 스쿨존 12세 이하 이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경상자 수가 점차 증가 295명으로 증가는 했지만은 예. 이게 굉장히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이번에 굉장히 많이 떨어질 것 같고 스쿨존은 이제 누구나 조심할 수 있는 그런 사고로 교통사고가 될 것 같고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운전자 보험을 좀 깊숙이 보면요. 운전자 보험은 사실 자동차 보험하고 차이점이 크게 형사적이나든지 행정적 책임이 따를 때 보장을 받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종합적인 보험 민사적 책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상을 해주거나 상대방이 치료비를 주거나 위로금을 주는 거는 민사적 책임이고 이제 아까 진단주수가 높거나 중과실이 있었을 때는 이제 형사적인 책임, 행정적인 책임이 들어갑니다. 예. 그럴 때는 이제 그 벌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운전자 보험, 교통사고 처리 지원하는 부분에서 운전자 보험이 큰 역할을 하는데요. 이 만약에 운전자 보험이 없다고 하면은 제 돈을 내시면 됩니다. 우리 안보험이나 이런 거나 마찬가지로 내가 돈 많으면 그냥 안보험 안 드셔도 되잖아요. 그쵸. 예. 근데 갑자기 큰 돈이 나간다. 예상치도 못하게. 그럼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자 보험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과거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하는데요. 출퇴근 안 하는데 하면은 운전자 보험 잘 한번 고민해 보세요. 요 정도까지만 얘기했지만 지금은 운전면허가 있고 운전을 가끔이라도 하신다고 하면은 운전자 보험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일단 자동차 사고 벌금 세부 내용 한번 봐볼게요. 네. 벌금 같은 경우는 이제 1,000만 원이 상향됐습니다. 과거에 이제 보험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담보들 변천사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2,000에서 3,000으로 늘어났죠. 이거는 그 법의 영향을 민식이법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6주 미만의 사고도 이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보장이 됩니다. 예전에는 6주가 넘은 것에 6주가 대해만 넘은 사고에 대해서만 보장되잖아요. 보장이 됐었죠. 네. 근데 6주가 넘은 사고에 대해서 보장이 되는 거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에서 형사비 부분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네. 우리 아이들은 쉽게 다치고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작게 경미한 사고도 이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행정적인 처분을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6주 미만의 경상사고도 보장해주는 보험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보통 아무리 단순한 염자 넘어지고 다치고 멍들고 하는 염자만 하더라도 2주가 최대 한도거든요. 의료보험 심사평가안에서. 근데 골절이 되고도 4주 정도가 보통 나와요. 경미한 골절은. 근데 6주나 8주까지 되시려고 하면은 물론 그 의사나 병원의 재량도 필요하겠지만은 그 6주 이상이 나가게 되면은 굉장히 큰 피해를
볼 수가 어. 6주 미만의 사고, 그 이후에 골절 이런 거는 6주 이상의 사고고 예. 그 미만의 염자 이제 2주, 4주도 이제 법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런 진단 일수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방송에서 보는 그런 예. 대형 교통사고보다는 정말 자잘자잘한 그런 사고들이 오히려 더 많이 일어날 것 같고 예. 그러다가 내 돈이 정말 많이 나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운전자 보험에서 6주 미만도 받을 수 있게 가입해 놓으면 맞습니다. 좋겠네요. 예, 특히나 아이들이기 때문에 예. 이제 6주 미만도 받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 부상의료금이라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벌금, 변호사 비용, 아까 라이프 플랜 A 시간에 구체적으로 한번 봤고요. 이 자동차 부상치료금, 제가 보험회사의 수많은 담보들 중에 또 손가락 안에 들 정도 굉장히 좋아하는 담보인데요. 저는 참고로 운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운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고가 그만큼 많겠죠. 다른 사람들보다. 근데 이 부상의료금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 쉽게 얘기해서 내가 병원을 가거나 운전했던 사람이나 운전자, 비운전자 모두 포함이 됩니다. 이 담보를 갖고 계시면. 예. 예, 내가 운전을 안 하더라도 포함이 되는데, 차로 인해서 이제 사고가 났다. 옆에 타든 운전을 하든 길을 가든 사고가 났다 해서 병원만 갔다 하면은 돈이 나오는 담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보통 교통사고가 나면은 그 자동차 보험에서 상대방이나 내 보험에서 합의금이나 병원비를 대신해서 내주잖아요. 예. 의무적인 보험에서. 근데 이 자동차 부상이면 내가 들어놓은 만큼 부상금이 나오는 담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원만 가도 예, 받을 수 물론 있는 큰 거고요? 사고가 나면 안 되겠지만 경미한 사고가 나면은 굉장히 보험으로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아주 재미진 담보인데요. 그러네요. 예, 이 부상 정도에 따라서 크게 나타났는데, 사실 이렇게 염자나 뇌진탕 정도는 쉽게 일어나는데 거기서도 보험금이 50에서 또는 100만 원 또는 40에서 80만 원까지도 최소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부상치료금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많이 드러났었는데, 예전에 한도가 10만 원, 20만 원뿐이 안 돼서 많이 한 여러 군데를 드러났었는데, 지금은 업계 한도를 봐요. 이것도 손해율이 이제 크다는 얘기죠. 예. 업계 한도가 보통 70에서 50만 원 사이인데요. 그 이상이 되면 2개, 3개를 이제 가입을 하시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고요. 그리고 부상의료금은 아까 등급은 말씀을 드렸지만은 보통 11에서 14등급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동승자, 나는 이거 한번 타먹어보니 사고 몇 번 났는데 이거 보험금 한번 신청해서 타먹으니까 너무 좋더라. 하나 더 가입하고 싶은데 제가 한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면 동승자, 가족, 동승자 부상치료비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거는 가족, 우리 가족 같이 운전하거나 같이 차에 타고 있을 때 한 번 더 부상의료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가족인데 예. 그 보험을 안 들었어요. 운전을 안 했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도 같이 타고 있는데 이 상해 담보, 이 자동차 부상에서 같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그런 담보인데 굉장히 좀 저렴하게 저평가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특약을 또 활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약관을 보시면 동승자는 뭐 가족 1인당 피보험자 최대 5인, 한 차에 보통 5명 타잖아요. 그분들 모두 보상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뭐 A사 같은 건 10만 원, 최대 50만 원까지 돼 있는데, 회사별로 초창기에는 굉장히 좀 많이 지급도 했었어요. 이 담보가 굉장히 보험회사도 저희들도 왜 이걸 내놨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게 또 굉장히 좀 또 섬세하게 또 크게 뜻하지 않게 나오는 담보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자, 이제 보험료를 봐야겠죠. 네, 보험료. 달라진 운전자 보험은 보험료 어떻게 돼요? 달라진 운전자 보험은 사실 운전자 보험이 변경이 되고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 2, 3년 전에 3천에서 1억이 되고 나서 예. 보험금이 좀 많이 저렴해졌어요. 한 5천에서 6천 원 사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벌금, 병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그리고 대물벌금 이렇게 해서는 한 6천원에서 7천 원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자부상이 들어가면 이렇게 좀 몇천 원 더 추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여기다 상해 담보를 추가하느냐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는데, 오늘 지금 20년 만기로 보실 때는 한 2만 원 선이나 1만 원에서 2만 원 선 정도 자부상과 운전자 기본 담보를 넣으시면 요 정도 금액이 나오신다고 보시면 예전보다 됩니다. 좋아졌는데 보험료까지 저렴하다고 하니까 이제 새로운 운전자 보험 가입의 팁을 좀 정리해 주세요. 예, 운전자 보험 새롭게 가입하실 때는 반드시 중요한 게 과거에 있던 보험들 정리하시고 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단 추가를 하실지 정리를 하실지 좀 고민을 해보시고요. 6주 미만의 사고도 보험을 보장해 주는지, 그리고 자동차 부상이용 반드시 필수로 넣으시고 추가적으로 상해 담보까지도 같이 하신다고 하면은 보험 하나 준비하실 때 상해 보험 저렴하게 또 준비하실 수 있으니까 운전자 보험
그렇게 준비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성 전문가와 테마플랜 ABC가 함께했고요. 민식이법 시행으로 인해서 이제 자동차 보험 물론이고 운전자 보험의 가입도 필수입니다. 이왕이면은요, 여러분들이 6주 미만의 경미한 사고에도 보장이 되는 운전자 보험 저희에게 연락 주셔서 함께 준비해 보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 더욱더 도움되는 보험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